예, 스코프테크 김선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이 좀 귀담아서 들으셔야 될 거를 한번 촬영을 좀 해보려 합니다.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엔진이 부조한다, 엔진이 찐빠한다, 엔진이 부조한다. 물론 일본만 쓰면 안 되지만 이 시국에 일본만 쓰면 안 되겠죠. 엔진이 부조한다, 떨림이 있다, 진동이 있다, 그런 고장이 많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부조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제 유튜브 1편에서도 보셨다시피 압축 압력 같은 거는 기본 이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지금 보셔드린 것처럼 점화 파형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봅니다. 1순위로 네, 점화 파형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찍은 거는 여기 점화 코일에 보면 여기 보면 본선과 제어선이 있습니다. 본선은 측정하면 당연히 14V 충전 전압 14V 나오고, 제어선 찍으면 엔진 컴퓨터가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정비를 한 30년 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엔진 부조하면 점검도 필요 없이 점화 코일 플러그부터 먼저 교체를 하세요. 점화 코일 플러그 교체해가지고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스로틀 바디를 청소해야 될지, 아니면 에어플러 센서를 갈아야 될지, 연료 펌프를 갈아야 될지, 막 어떻게 두서없이 접근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별거 아닌 점화 파형이라도 보신 것처럼 침 하나로만 점화 코일에 찌르기만 하면 이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플러그가 문제가 있는지,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는지, 엔진 컴퓨터가 제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가 보통 5가지, 6가지 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장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점화 파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점화 파형을 측정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 부조한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점화계통에 이 엔진 부조가 점화계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조금씩 보여드리면, 현재 여기 이 부위를 줌인해서 보여드리면, 이는 엔진 컴퓨터가 제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서이 전압을 해서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서이 전압이 보시면 대략 215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15V가 컴퓨터에서는 이 서이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 구간을 점화 시간으로 보통 부릅니다. 요 구간을 말이죠. 여기 요 구간. 요걸 봐서 여기가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이걸 봐서 연소실 내에 카본이 많은지 없는지, 어떤 특이한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분석이 가능하죠. 아무튼 점화 파형을 본다는 것은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이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엔진 컴퓨터에서는 이 점화 코일을 제어를 올바르게 똑바르게 제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았을 때 이게 지금 컴퓨터가 제어하는 대로 점화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판정을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이 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 이 차는 엔진 부조하는 게 점화 플러그 때문에 부조한다, 점화 플러그 때문에 부조하는 게 아니다, 다른 계통이다, 이렇게 손님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저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플러그 배선, 플러그 코일 교체해 놓고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그 다음 다른 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 또한 정비를 30년 좀 하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정비를 30년 하든 20년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 차를 고치러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우리 정비하시는 우리 전문 정비업체, 그리고 메이커 계시는 분들, 수입차 하시는 분들, 국내차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간에 우리가 손님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믿음을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플러그 점화 코일이지만 내가 점검을 해서 손님한테 보여드리고
내 신뢰를 얻으면서 손님들,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수리하느냐,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교체해보고 정상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 손님이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일부 차종들은 현대 기아차는 2016년, 2017년 이후 차량들은 지금 보시던 것처럼 이것처럼 탐침을 해가지고는 점화파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예전에 파워 TR이라고 있었죠. 파워 트랜지스터, 파워 TR, 소나타 2 점화 코일 옆에 보면 3선짜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이제 점화 코일 내에 파워 TR이 내장형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탐침해가지고는 점화파형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차종을 말씀드린다면 2017년 이후에 나온 모닝, 아반떼, 그리고 제네시스 G70, G80, 그리고 K9, K7 이런 차량이 있죠. 지금 신형 소나타는 아직 제가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DN8는 아직 측정 못 해봤는데 아무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차종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뭐 그냥 짝대기처럼 보이죠. 그죠? 이 짝대기입니다. 이 짝대기를 지금 제가 어디 올리는 거 잘 보세요. 코일 위에 올렸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코일 위에 올렸다가 안 올렸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탐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거를 붙였다가 아이고 붙였다가 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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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에 보면 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얘가 감지를 해서 뿌려주게 되는데 제가 손으로서 막아놓고 손 위에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나오나 안 나오나 보도록 하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장비 화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찍어봐주세요. 코일 위에 올렸죠, 그죠? 다시 화면 한번, 장비 화면. 즉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를 덮어놓고 해보도록 할까요? 덮었습니다. 그러면 장비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옵니다. 여기 4번 그죠? 1번 같으면 여기겠네, 그죠? 1번 그렇죠? 2번은요? 그럼 대략 여기쯤 되겠네, 그죠? 2번 3번 그죠? 다시 1번 1번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 손 위에 올려도 측정이 되고 코일, 그러니까 점화 코일이 있고 그 점화 코일을 제가 손을 덮고 위에다 감지해도 측정이 되죠. 그리고 플라스틱 카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점화 파이 측정되죠. 즉 분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해할 필요도 없이 점화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알 수 있는 세상이 벌써 한 10년 다 돼가요. 예전부터 이런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런 진단 방법을 예전부터 하시고 있는 우리 굉장히 뛰어난 고수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죠. 간혹가다 계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절대로 이게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제가 욕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자는 의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이상이 있으면 그거 남겨주시기 바라고 요 밑에 글자 보이시죠? 네이버 카페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 보이실 겁니다.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이쪽 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